박스들 안녕. 원피스가 99년부터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방영을 하다가 이번 년부터 시즌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마 원작 진행 상황과 애니메이션 퀄리티 높인다고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유입이 늘긴 했지만 옛날부터 애니로 보고 지금까지 애니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원피스 애니는 문제가 많죠. 그러니 오늘은 원피스 애니메이션이 보여줬던 설정 붕괴 장면에 대해 시입을 해보겠습니다. 경고, 원피스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날씨 엄청 춥네요. 원피스 애니메이션, 개인적으로 KBS2에서 해줬던 원피스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을 강력하게 받아서 원피스라는 만화를 지금까지 좋아하게 해줬던 원동력이 된 거라 저는 원피스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합니다. 헌데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원피스 애니메이션은 원작이랑 비교하면 문제가 많은데요. 이게 작화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설정 붕괴가 많아요. 오늘은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설정 붕괴 장면 한번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장면은 알라바스타 편에 나왔던 조로입니다. 알라바스타 편, 원피스 연재 중 첫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에피소드로 쌍둥이 언덕부터 시작해서 위스키 피크에서 비비를 만나 여러 섬을 쭉쭉 나아가 결국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코다일을 무찌른다는 서사시를 보여주고 떡밥 관련으로 에이스와 포네그리프가 나오면서 흰수염과 고대병기 떡밥이 뿌려진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배틀물로서 본다고 해도 주인공은 자연계라는 강력한 크로코다일을 잡기 위해 물루피, 동해바다 피주먹 루피 같은 기상천외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잡고 밑에 동료들도 전투 요원들은 전투적으로 각자의 개성을 잘 보여줬고 서포터 포지션인 선의, 항해사, 저격수 얘들도 각자 바로크 워크스의 사원들과 배틀하면서 진짜 캐릭터 하나하나 버릴 게 없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건 미스터 원과 싸웠던 조로. 미스터 원은 현재 크로코다일 따라서 크루스 길드에 가입되어 꾸준하게 나오는 인물로 과거 실력으로 숫자가 정해지는 바로크 워크스 남직원 중에서 가장 강한 실력자로 평가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먹은 열매는 싹둑싹둑 열매로 온몸을 칼날로 바꾸는 초인계 능력이었죠. 거기에 이놈이 능력 활용도 잘해서 몸을 칼날로 바꾸고 손날치기, 발차기 하는 건 기본이고 칼날을 회전시켜 전기톱처럼 돌리면서 공격하는 응용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단순하게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는 게 아니고 몸의 경도도 칼날마냥 단단해지는 능력이라 몸의 경도가 강철급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이 시절 조로는 아직 강철도 못 빼서 이 미스터 원에게 고전하며 다 죽어갈 때 과거 해상으로 쿠이나 아부지와 얘기한 거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었는지 각성하고 까리하게 사자의 노래 갈기면서 미스터 원을 박살내는 전개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강철을 배웠다는 요소. 원작에서는 여기서 강철급으로 단단한 미스터 원에게 상처도 못 내다가 마지막 각성하면서 상처를 주는 전개였는데 애니메이션은 뜬금없이 이스트블루 시절 강철을 베는 전개가 나왔어요. 그건 천년용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는 로그타운과 리버스 마운틴 사이에 들어간 에피소드로 이 당시 메타가 연재 속도 좀 따라잡는다 싶으면 애니메이션은 오리지널 전개를 보여줘서 시간을 끌어 템포 조절을 했는데 이게 딱 그 용도로 만들어진 에피소드입니다. 물론 이 에피소드 저는 재밌게 봤고 아피스라는 캐릭터도 잘 뽑힌 편이라 재밌는 에피소드는 맞지만 문제는 이 에피소드 후반부 진짜 욕심 그득하게 생긴 뚱땡이 지휘관이 나온 에피소드. 이때 해군 쪽에서 자기들 군함과 군함 사이에 쇠사슬을 연결해서 테러를 차단해 고립시키고 루피 조로 상디가 그걸 파괴하면서 도망치는 장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 쇠사슬이 강철입니다. 그리고 그걸 조로가 잘라요. 이게 그냥 내피셜 강철, 폰철 아님 싶을 수 있는데 조로가 직접 이건 강철이군, 허나 내가 못 빼는 건 없다 하면서 잘라요. 아니 무슨 강철 하나 못 잘라서 다 죽어가던 놈이 종이 빨대보다 쉽게 강철을 잘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준 졸제 이미 동해바다에서 강철 자르고 온 놈이 그걸 고세 까먹은 단기기억 상실증 걸린 환자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푸딩이 한번 왔다 간 거죠. 이런 식으로 졸지에 기억 상실증 걸린 검객이 되어버린 조로. 헌데 아피스 에피소드는 대놓고 오리지널 느낌이 강해서 아 그냥 오리지널이구나 하면서 이 조로는 대충 고냐 클론 인간쯤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후에 나오는 건 원작 내용 진행 중 제작사의 실수나 별 생각 없던 부분이 설정을 붕괴시킨 장면들입니다. 일단 오하라 사건. 로빈의 고향 오하라는 버스터콜을 맞아 로빈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고 로빈은 악마의 아이, 오하라의 악마 뭐 이런 칭호가 생기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캐릭터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공백의 100년에 대한 연구. 이 공백의 100년은 세계 정부가 연구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클로버 포함 여러 학자들은 포네그리프부터 공백의 100년까지 연구를 하다 세계 정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버스터콜을 맞아버린 설정인데 여기서 나온 애니 설정 오류는 버스터콜 맞기 직전 클로버와 통화한 오로송입니다. 학자들을 모아놓고 클로버 박사는 스펜다인의 전보벌레를 통해 오로송과 통화를 했고 그러다 이 시키 안되겠다 싶었던 오로송이 명령해서 클로버 박사는 그대로 총 맞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어린 시절
크리스탈 로빈도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에그헤드 막바지, 베가펑크가 키자루에 의해 진짜 베가펑크 나버리고 오로성이 전부 강림하면서 아수라장 그 자체가 되었을 때 세턴성과 대면한 밀짚모자 일행 중 로빈이 있었는데, 로빈은 세턴성의 목소리를 듣고 클로버 박사와 통화했던 인물이라는 걸 눈치채고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헌데 문제는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통화한 상대가 세턴성이 아니라 마즈성이었어요. 심지어 이 통화한 화수는 277화인데 하필이면 이 화수만 성우가 바빴는지 워큐리성 성우가 땜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워큐리 성이지만 실제로 통화한 상대는 마즈 성이고, 로빈의 PTSD는 세턴성을 보고 왔다는 장면이 완성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아이젠 소스케의 경화 수월이죠. 도대체 언제부터 마즈성과 통화했다고 착각한 거지?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게 원작에서는 음성 없이 말풍선으로만 표현이 되고, 오로성 비출 때는 실루엣만 보여주고 마즈성, 워큐리성, 피터성 이 셋만 비춰버리니까 마즈성이라고 생각하고 마즈성 목소리를 내보낸 것 같은데, 갑자기 에그헤드 편에서 실루엣도 안 나온 세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파란 유지 빨간 유지고 먹가잖아요. 파란 빨강 물어보니 정답이 노란 유지래. 노란 유지는 말도 안 했잖아 임마! 이런 식으로 음성이 없는 만화를 애니화할 때 오는 오류. 헌데 이 정도는 오케이. 왜냐면 오로성 말할 때 5명이서 돌아가며 말하니까. 전화통화도 돌아가면서 말했다. 드라군? 메타로 통화해서 로빈도 세턴성 목소리를 들었다고 행복해로 한번 돌리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지만, 진짜 문제는 파워 밸런스죠. 소년 만화 배틀물에서 파워 밸런스는 갑자기 산으로 가거나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재미가 진짜 엄청나게 떨어지는 만큼 만화를 읽을 때 중요한 요소인데, 원피스 애니메이션은 그거랑 관련되면 그게 좀 심해요. 아까 말한 조로 강철 베는 묘사도 어찌 보면 이런 거 관련이고, 거기에 더해 애니메이션은 장면 하나하나 길게 갖고 가려다 보니까 한두 컷으로 넘어가는 장면도 길게 잡는 경우가 많아서 로우 도왕한테 팔 잘리고 30초 정도는 이러고 있었습니다. 무튼 그런 게 있는데, 제작사가 드래곤볼 제작사인 토에이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옛날부터 힘겨루기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그 드래곤볼 같은 데서 많이 보던 거, 대표적으로 사이어인 편에서 갤릭포랑 에네르기파가 서로 부딪히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손오공이 네배다 이러면서 이기는 그런 장면, 극장판에 나온 3부자 에네르기파, 셀편에 나온 부자 에네르기파 등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힘 빡 주면서 이겨버리는 묘사, 드래곤볼 원작에서도 나오는 묘사지만 애니는 그게 늘어지는 편이고, 원피스는 여기에 더해 원작에서 한방에 끝내던 기술도 애니에서는 힘겨루기 묘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펑크해저드 때 시저 크라운 막타로 처음 사용한 그리즐리 매그넘, 포지션이 고무고무 바주카 기어 서드 무장색 버전이라 시저 크라운 막타로 사용했는데, 이게 원작에서는 한방에 보내지만 애니메이션은 또 그놈의 힘겨루기 묘사가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시저가 하는 행동 때문에 개빡친 루피가 한방에 보내버리는 묘사였지만, 애니에서는 힘겨루기 묘사한다고 한방에 보내는 기술을 질질 끌다가 기술 파워 내려치기를 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힘겨루기 묘사를 애니에서는 자주 하고, 와노쿠니 작화가 좋아진 시즌부터는 오리지널 연출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정 충돌, 크래커 병사의 내구도죠. 크래커 병사는 기어포스 루피가 돼야 부수는 묘사가 나올 만큼 단단한 기술인데, 그걸 아오키즈와 함께 찾아온 반 오거의 총알로 간단하게 부수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반 오거가 쏜 총알을 잔발이 버티는 묘사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을 이긴 한국을 이긴 멕시코를 이긴 스웨덴이라는 죽음의 축구조 마냥 루피가 기어포스가 돼야 부수는 비스켓 병사를 쉽게 부수는 반 오거의 총알을 쉽게 막는 잔발이라는 참 베이브라님 설정 오류가 생겼는데, 이거 말고도 오뎅의 과거 이야기 중 흰수염과 로저 해적단이 싸웠을 때 폐양색 충돌과 함께 오랜 시간 박터지게 싸웠다는 묘사를 넣는다고 여러 인물들 WWE 힘겨루기 묘사를 넣다가 오덴과 스코퍼 가반을 넣었습니다. 엘바프에서 가반이 등장하고 전투 묘사가 나오면서 오덴 가반이랑 비볐잖아 오류가 생겨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밸런스 문제가 애니판에서는 많이 일어났는데, 솔직히 파벨보다는 스토리 전개 위주로 원피스를 봤던 사람 입장에서 이런 요소는 그리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제가 제일 크게 와닿았던 가장 큰 설정 오류는 최악의 세대 호킨스입니다. 최악의 세대 호킨스는 샤봉디 제도 당시 첫 등장하고, 현상금도 이 최악의 세대 중 상위권이라 악명을 꽤 펼쳤구나 싶은 캐릭터였는데, 2년 후 와노쿠니 시즌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줬지만 그 행보는 2년 전 위상과는 많이 달랐죠. 이놈은 키드 아프와 동맹을 맺고 샹크스 원정을 가려고 했지만, 아프는 이미 카이도 끈아풀이 된 지 오래라 호킨스와 키드는 함정에 빠지고, 결국 살자가 취미지만 바다는 죽어도 안 들어가고 줄없이 번지점프만 하고 있는 메네라 용가리 카이도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끝까지 맞서 싸우지만 호킨스는 막상 사왕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짱구를 굴려보니 답이 안 나와 제발 카랑이 사이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메타로 무릎을 꿇고 카이도우 백수해적단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후 호킨스는 카이도우의 개로서 싸우고 오니가시마에서 한바탕 하다 킬러와 싸우게 됩니다. 호킨스는 대표적인 능력이 자기가 당한 공격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능력이라 키드의 집 인형으로 협박하면서 싸우지만 카이도우의 두려움 때문에 굴복한 자신과 대조되는 킬러와 싸우면서 감정이 격해지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이라 카이도우 밑으로 들어가 구시대에 머물게 된 인간과 신시대의 유망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차이는 너무 컸고 호킨스는 킬러에게 지면서 팔을 잃고 리타이어 되는데 이 장면이 네가 죽을 거라 두려워한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같은 대사부터 대조되는 두 캐릭터 그리고 온갖 악조건에서도 결국 이기는 킬러의 간지까지 진짜 장난 아닌 장면이지만 문제는 이 전에 나온 호킨스의 점. 호킨스는 카드로 점치면서 확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카이도우와 만났을 때도 도망칠 확률 몇 퍼 이러면서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굴복이었고 킬러와 싸울 때도 네가 죽을 확률은 92%다 이러면서 확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전에 드레이크가 호킨스에게 찾아와 야마 카드만 보지 말고 배신 때릴 기회는 지금뿐이다 이러면서 배신 때리자고 했습니다. 헌데 그 순간 호킨스는 어느 남자가 내일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1%라고 점을 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킬러에게 당한 뒤 이 1%의 남자가 호킨스 자신이라고 밝히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확률 높은 쪽으로만 행동하던 인물이라 루피 일당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살 길은 키드에게 다시 붙는 거지만 마지막은 매번 확률 높은 곳에만 배팅하던 놈이 확률을 알고도 내가 정한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호킨스의 캐릭터성을 완성하는 중요한 대사인데 애니메이션은 이 점을 치는 장면 이후에 꼬투리 잡혀서 퀸에게 뒤질 뻔한 드레이크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원작과 동일하지만 갑자기 여기에 여러 오리지널 대사를 넣다가 호킨스가 네가 내일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1% 알려줬잖아 라는 대사를 넣었습니다. 그니까 아까 점친 게 자기가 아니고 드레이크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이 아다리가 드레이크랑 얼추 맞기는 해요. 점 얘기 듣고 바로 후즈가 와서 야 너 잠깐 와봐 하면서 조인트 깔려고 퀸에게 데려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다굴맞는 전개입니다. 그래서 드레이크 입장에서는 사면초가 그 자체라 진짜 1%의 살 확률의 남자? 드레이크랑 아다리가 어느 정도는 맞아 보이긴 해요. 근데 엄연히 떡밥으로 흘리기만 하고 밝혀지지 않았던 이야기고 이 1%의 주인공이 어찌 보면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데 애니메이션에서 갑자기 이거 드레이크임 하면서 드레이크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물론 애니는 마지막에 내가 아니었던 건가? 라는 드레이크의 대사를 넣으면서 대사를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블러핑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타노스가 다 때려부수고 결국 다 죽고 5까지 나온대요 라고 스포 듣고 실망했다가 막상 보니 아니었네? 같은 느낌으로 친 좀 더 재밌게 보라고 꾸며주는 블러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당한 게 많아서 그런가 그냥 수습한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길었던 원피스 애니메이션 시즌1 종료를 보고 원피스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설정 붕괴 한번 말해봤는데 드레이크는 다시 봐도 왜 저런 대사를 넣었지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